자, 배우 서효림 씨에게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였던 고 김수민님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상을 당하게 된 건데요. 서효림 씨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기사화된 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아마 언론사에서 그렇게 기사를 많이 냈다 하더라도 뉴스 방송에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사실 얼마 전에 이 함께 했었던 이 김수민 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남편인 시아버지까지. 자, 내용을 보면 김수민 님이 떠난 지가 1년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별세를 하시게 된 겁니다. 배우 서효림 씨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였던 김수민 님을 떠나보내고 1년 7개월 만에 시아버지의 별세까지 결국 맞게 됐는데 이 아버님, 그러니까 김수민 님의 남편분인 정창규 님, 이제 두 분 다 고인이 돼버리고 마셨네요. 향년 80세로 유족에 따르면 4일 오후 1시 11분경 이렇게 세상과 이별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24년도 10월 달에 김수민 님이 별세하신 가운데 이 고인께서는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 7개월 만에 눈을 감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1974년도에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뒀고 그 중에 아들인 정명호 대표가 2019년도 배우 서효림 씨와 결혼을 했고 2020년생 딸 조이 양을 두고 있는 상태죠.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이 되었고 시부상을 당하게 된 서효림 씨는 남편, 딸과 함께 상주로 이름을 올리고 깊은 슬픔 속에 조문객을 맡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당시 때 서효림 씨가 김수민 님을 보내면서 엄청나게 오열을 했는데 이때 곁에서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냈었던 고인이 포착이 된 모습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 자, 이 김수민 님의 영정사진이 이렇게 있고 운구차에 실리는 장면인데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론 많이 연로하시긴 했지만 요즘 100세 시대인데 참 이렇게 아내분을 떠나보내던 게 불과 1년 7개월 전입니다. 이때 보면 이제 아들인 정명호 씨가 이렇게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아들인 정명호 씨가 이렇게 울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엄청나게 이때 울었죠. 그리고 이 뒤에 흰 백발에 고개 숙이고 계신 남성분이 바로 아내 김수민 님을 떠나보낸 남편 정창규 님의 생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불과 1년 7개월이었어요. 이때 이제 가족분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겨우 서 있으셨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함께 건강하게 사진을 찍었었던 이 가족 사진도 서효림 씨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장면을 보면 서효림 배우가 이 김수민 님과 시아버님 모두를 함께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었던 모습이 다 포착이 되어져 있고 아들인 정명호 씨도 사실 정명호 씨도 참 이 김수민 님이 떠나실 때 그 김치 사업과 관련하여 마지막까지 방송을 했었던 어머님의 모습을 봤고 또 이 아드님이었던 정명호 씨가 또 많은 오해를 당시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의혹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참 이 가족들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와중에 누구보다도 평생에 자신의 배우자였던 김수민 님을 1년 7개월 전에 떠나보냈었던 고인께서는 더욱더 마음이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단독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김수민 님의 남편이셨던 이 고인께서는 아들 정명호 대표가 당뇨 합병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4일날 고인의 아들인 정명호 대표에 따르면 고인께서는 이날 당뇨 합병증 투병 끝에 결국 소천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내였던 이 김수민 님이 지난 24년도 10월 25일에 세상과 이별을 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전해진 비보였다. 언론사와의 단독 통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지병이 있으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왔다. 병원에서 직접 임종을 지켜보았다. 라며 애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떠나신 지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연이어 떠나보내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황망했겠죠. 왜냐하면 이 김수민 님도 그러니까 어머니죠. 자신의 어머니도 이 당시 고혈당 쇼크 등 지병으로 75세에 갑작스럽게 대중들과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까지 이 한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구호실에 빈소가 마련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발인은 오는 6일 오전 9시 40분에 엄수되며 장지는 수원시 연화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똑같은 증세로 돌아가시게 된 것 같아요. 참 이 당뇨라는 게 그래서 너무나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뭐 암도 있고 뭐 요즘 심근경색, 뇌출혈, 갑작스럽게 건강했었던 분들도 특히 연예인들이 이제는 옛날처럼 뭔가 환상 속의 인물이라던가 우리와 거리감이 굉장히 먼 완전 남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너무나 힘들어했을 고인의 입장에서는 어찌 본다면 좀 더 시간이 앞당겨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생전에 이게 불과 작년입니다. 이 먼저 떠나셨던 김수민 님이 남은 유품과 일기장을 이렇게 아들 내외가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때 아빠하고 나하고에 등장을 했을 때 2개의 가방만 남은 엄마의 유품이다 라면서 이 서유림 씨가 김수민 님의 납골당으로 향하며 아빠가 장례식장 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 계속 멀찍이 떨어져 계셨다. 아빠가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제대로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못했을 것 같아 조용히 다녀오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 소송 준비 중에 스트레스 악화였나 사망 원인은 고혈당 쇼크였다. 정말 이제 이야기가 많았죠. 출연료 미지급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런 말도 많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고인 김수민 님도 볕이 잘 드는 납골당 안쪽에 안치가 됐는데 이때 서유림 씨가 아직도 엄마가 그냥 촬영하러 가신 것 같다. 돌아가신 게 현실감이 없고 저 작은 병 안에 엄마가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이죠. 서유림 씨의 남편이 모친의 이야기를 하며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이상한 것 같으니 빨리 오라는 아버지의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침대 옆에 엎드리고 계시는데 침대로 옮기는 그 짧은 순간에 몸이 너무 차갑다라는 게 느껴졌다. 호흡이 없는 것 같아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분들이 오셨는데 이미 심정이 된 지 몇 시간이 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머리가 울렸다. 그러면서 유품이 이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 명호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길 너무나 힘이 든다 라는 이야기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버님도 살아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들 정명훈님 곁에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다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이 정명호 대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뭐 흰머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힘들면 사람이 금방 늙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이번 별세에 고인께서 자신의 아내였던 김수민 님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고혈당 쇼크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스트레스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떠나보내는 모습을 시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고인이 굉장히 힘들게 당시에 떠나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수민님의 별세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었던 바로 이 미지급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무려 김수민님에게 1.6억 원을 미지급했었는데 결국 제작사가 영구 퇴출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초강수를 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김수민님 측에 2년 동안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작사를 향해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가 영구 퇴출을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27일 날, 이게 어느 27일이냐? 불과 저번 달, 며칠 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 결정이 난 겁니다.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제작사는 김수민님 측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하죠. 미지급된 출연료가 무려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제작사의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한 배우 이호춘 역시 출연료 전액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출연료를 미지급하고 소통과 해결 방법 없이 계속 방관하고 있는 건 이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 횡포이자 위법 행위다. 배우뿐만이 아니라 무대, 음향, 조명 등 스태프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량 제작사로 선정하여 연예 관련 단체에 회람을 할 것이고 출연료 미지급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제작 활동에 협조하지 말 것을 본 협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겨낸 김수민 님이 결국 몸이 더 악화됐던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 제작사의 대표만 믿고 열심히 출연했었던 김수민 님이 아마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진 원인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김수민 님이 결국 별세를 하고 나니까 얼마 되지 못해서 남편이었던 고인도 결국 함께 떠나가게 된 건 아니냐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두 부부가 같은 병으로 그것도 불과 1년 7개월 사이에 1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다 세상과 이별을 할 수 있냐.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많은 명복을 비는 추모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 이런 상황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들과 또 어떤 사례가 최근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에 모인 동료, 배우들, 지인들, 아내 이상희 씨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대배우들은요, 이 발인식도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화려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정하자면 유명 배우들의 이런 발인식, 장례식장을 보면 정말 찾아오는 유족들도 너무나 많고 지인들도 너무나 많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만큼 이제 살아생전 많은 역사를 썼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박동빈 고인께서는 사실 배우로서의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크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이죠. 그런 이 배우분의 말로가 참 말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할게요. 마지막이 이렇게 뭔가 좀 처량하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했고 여기 보면 아내 이상희 씨가 이렇게 오열하며 쓰러지는 것을 주변 가족분들이 이렇게 부축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3살 딸을 두고 못 간다라고 외쳤다라고 하죠. 3살 딸의 이 심장병 수술과 참 이 힘든 상황이 많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부가 서로 힘을 내서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을 했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힘든 과정들이 수년간 이어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결실이 지금 3살 딸인데 이 딸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안쓰럽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고 그래도 현장에
지인들과 가족분들이 오셔서 고인을 최대한 보내드렸다라고 합니다. 조문객들은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이 운구차가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알고 보니까 이 딸 지유씨에 대한, 지유씨가 아니죠, 지유양에 대한, 따님에 대한 여러 응원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최근 이 3살이 되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염려와는 다르게 3차례의 수술을 끝마쳤고 최근 검사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를 보였다라고 해요. 현재 따님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딸을 위해서 어찌 본다면 식당도 차리게 되는 것인데 이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으니 많은 분들이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동료 배우들의 이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오협 배우는요, 형수님의 사흘 동안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장지는 용인 평원의 숲을 거쳐 우성공원 묘원에 마련이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많은 배우들의 추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현장에 와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참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뭐 진태현 씨, 오은영 씨도 빌려준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 관계를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형님이었다. 그러면서 끝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좋은 일만 하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싸늘하게 누워있다라는 게 두렵고 원망스럽다. 왜 그렇게 바쁘게 떠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배우들이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진태현, 아내 박시은, 그리고 오은영. 많은 분들의 근조 화환과 방문이 이어졌다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진태현 씨도 이렇게 근조 화환을 보냈고 오은영 씨도 근조 화환을 보내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박시은 씨와 진태현 씨 두 사람 다 함께 이름을 올리며 근조 화환을 보내 고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 진태현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이 프로그램에 하차를 당했잖아요. 강제 하차 논란에 있었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동건 씨가 함께 합류를 한다 이런 말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진태현 씨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공감이 될까요? 진태현 씨도 배우로서 사실 이 고인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명 배우, 즉 그래도 진태현 씨는 이혼승려 캠프로 더 많은 이름을 알리긴 했죠. 고인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이렇게 뭐랄까요, 조연 배우 그리고 주연 배우라 할지라도 엄청난 대스타가 아니라면 이렇게 마지막이 참 안쓰러울 수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인 역시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혼승려 캠프 2년 동안 암 수술까지 하면서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최근 하차를 당했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이동건 배우였다. 많은 대중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유명인들만이 돈을 싹쓸이하고 이렇게 요즘 제가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있는데 무명 배우라고 하겠습니다. 무명 배우들은 정말 힘든 생활고를 겪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많은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박동빈 배우가요, 그렇다고 예능이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내 이상희 씨도 그때 보고 느낀 것들을 이번에 담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식당 장소가 경기도 평택이었다고 해요. 5월 초, 더 마음이 아픕니다. 5월 초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고 가게 이름도 보리뜨락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가족사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거 불과 오픈을 코앞에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보리뜨락. 현재 5월 초 오픈이 목표 중이었다라고 했지만 고인이 떠났음에도 이게 모릅니다. 아내분이 오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가족분들이 오픈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유가족분들에 의해서 나중에 차후에라도 오픈이 된다면 좀 방문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경기도 평택 근처에 제 개인적 스케줄이 있을 때 꼭 한번 오픈을 한다면 들려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의 결과가 아니냐.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과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심정지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특히 이 식당 오픈을 하고 맞이할 어떨 인생에 대해서 이 고인이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또 년도입니다. 그러면 만 3살이 됐을 때 받아야 되는 수술이니까 딱 지금 시기쯤에 아마 받아야 되거나 이미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겨우겨우 너무너무 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행복한 날이 펼쳐질 것을 앞두고 있었던 고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병 3살 딸을 남겨두고 항상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나 불안하다. 항상 불안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딸이 태어나고 3개월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자, 이게 이 고인의 가족분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따님이 보이고 아내 이상희 씨가 보이고 고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도대체 그러면 별세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도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택이 안 좋은 선택이 아니었냐라는 말이 또 여전히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어느 정도 이 별세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언론에 살짝은 공개가 되는 것이, 만약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좀 고인의 어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괜시리 고인에 대한 정말 루머와 가짜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 별세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꼭 그것은 발표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특히 아내와 가족분들을 향한 어떤 불안함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아마 방송에선 나오지 않았어도 요즘에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저녁에 배달도 하시고, 낮에는 택배도 하고, 또 본업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요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식당까지 개업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린 3살 딸의 수술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 고충이 아마 고인께서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분들의 말씀처럼 식당 개업이 좀 몸에 무리를 준 게 아니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생활고가 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갈수록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아니냐, 급사 아니냐, 계속하여 의견이 엮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전에 고인의 심경이 사실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는 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어렸을 때 스킨십에 대한 피해를 입었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다. 삶이 힘들 때마다 이 아내, 그리고 아이의 수술 비용,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생활고의 해결 방법을 위한 식당 개업도 아마 빚이 들어갔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인의 안타까운 삶이 더욱더 재조명받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고인께서 30일 경기 평택 연예계와 팬분들의 애도가 지금 바싹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왜 고인이 식당을 앞두고서 현장에서 그렇게 갑자기 별세를 했을까? 지금 많은 해석에서는 고인의 나이가 이제 60세를 향해 가고 있고, 배우로서 뭐 많은 작품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었고 은행나무 침대 영화로 시작해서 많은 작품에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020년도에 동료 배우 이상희 씨와 결혼을 했는데 사실 고인의 엄청난